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오랜만에 라이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이버 쇼홈에서 이제 조금 요새 진행을 많이 하면서 좀 유명해지신 마케터분을 모셔봤는데요. 네, 최근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최근에 또 다양한 매체를 새로 하면서 효율들이 쏠쏠하게 나오고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오, 역시. 오늘 그럼 어떤 이제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실지 너무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네, 지금 라이브가 처음은 아니시죠? 어떻게? 네. 저번에 그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에 대해서 좀 뭐 키워드 세팅이나 이런 좀 효율적인 방법? 꿀팁 같은 거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네네. 세팅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네. 이제 종료가 됐는데 그거를 오늘 좋은 기회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할지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미 조금 세팅이 돼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네, 지금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저희가 오늘 쇼핑 검색에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다 보니까 우선은 핵심 포인트. 네이버 파워링크가 아닌 쇼핑 검색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커머스 업종, 물론 DB 업종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더 많은 그 경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뭔가 지금 이커머스 쪽으로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쇼핑 검색은 매우 중요하게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쇼핑 검색 광고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상세 페이지로 들어간다면 소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소재에 있어서 이 소재와 랜딩 페이지가 잘 어우러지는 랜딩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지, 네. 그리고 그 소재 세팅을 했을 때 그 소재 확정 소재에서 뭔가 이미지 부분을 좀 더 맞게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꿨는지, 혹은 이제 소재 내에서 그 제목 같은 게 잘 되어 있는지, 저는 그래서 소재명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쇼핑 검색에서 솔직히 입찰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입찰가와 소재명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입이 됐을 때 얼만큼 전환이 나느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해지는 품질 지수,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특히 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품질 지수를 어떻게 올리냐. 그러니까 왜냐면 품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품질 지수가 7칸이에요. 네. 네. 그리고 경쟁사가 뭐 품질 지수가 4칸이나 3칸 정도 돼요. 초반에 맨 처음에 4칸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4칸인 경쟁사가 1,000원으로 그 소재를 뭐 걸어놨어요. 저희랑 같은 카테고리에. 근데 저희도 1,000원으로 걸어놨어요.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우위에 그 노출이 되잖아요. 그게 실제로 진행을 해봤을 때 제가 보니까 거의 4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입찰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0원에 뭐 2위에 노출시켰다. 그러면 경쟁사가 1,500원까지를 해야지, 뭐 1,410원까지를 해야지 우리 순위를 이겨 먹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확인했었어가지고, 네, 역시 품질 지수 관리도 꼼꼼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세팅단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저희가 새 캠페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쇼핑 검색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쇼핑 검색 유형에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는 있지만 저는 조금 특이하게 이번에는 상품명으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네. 네. 그리고 하루 예산을 정해둬야겠죠. 얼마를 하시든지는 이제 광고주분마다 이제 달라서 네. 저는 한 10,000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게 이제 적은 경우나 예산이 뭔가 오전에 몰빵이 된다 이게 조금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밑에 좀 균등 배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균등 배분 체크를 해놨다가 저 광고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광고 세팅했는데 광고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라고 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균등 배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배분된 예산에 따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광고의 시간대별 노출 여부를 관리합니다. 이거 클릭해서 노출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것도 자세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저것도 약간 전략의 일부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면. 네, 그쵸. 그리고 추적에서 당연히 자동 추적 URL 파라미터를 사용해야지 저희가 전환한 거를 추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장 후 닫기 누르면 저희가 그 세팅한 캠페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그 그룹 유형을 선택을 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요. 혹시 이 그룹 유형별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상품형이랑 카탈로그형이랑 브랜드형 이렇게 있는데 그 상품명을 아마 가장 많이 쓰실 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쇼핑 검색단에서 노출이 되는 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광고주가 상품의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광고할 수 있는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탈로그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 다른 점이 판매처가 적혀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조사 또는 브랜드 상품의 판매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효과를 얻고자 할 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쇼핑 브랜드형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상품명이라고 했을 때는 쇼핑 검색단 그런 단 혹은 다른 매체에 노출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쇼핑 검색에서 그 광고를 검색을 했을 때 실제로 보여주는 게 더 나으려나요? 저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냥 실제로 보는 게 더 이해가 잘 됐거든요. 네, 모공팩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파워링크 그리고 여기가 쇼핑 네. 네이버 쇼핑단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 상품명으로 세팅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광고라고 뜨시죠. 이렇게 뜨는 게 이제 그 쇼핑몰형이고요. 그리고 모공팩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추천 브랜드 광고라고 뜨시잖아요. 여기가 그 브랜드형 쇼핑 광고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구자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랑 그 판매처가 동일해야지 광고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광고가 되는지를 확인을 우선 해주셔야겠지만 여기도 노출이 되고 여기도 노출이 되면 어쨌든 구자 자체를 많이 그 노출이 되는 거고, 그리고 보면 이 상단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길이 한 번 더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브랜드형을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상단에 노출이 된다. 그리고 노출시킬 때 1순위로 노출시키자. 왜냐면 여기 상품 보시면 더 많잖아요. 많은데 사실 이것까지 눌러보시는 그런 고객은 많지 않거든요. 그쵸. 소비자는 많지 않거든요. 모바일단은 심지어 그 최상단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바일단에서도 훨씬 더 눈에 많이 가니까 유입이 훨씬 더 많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나는 브랜딩도 하고 싶고 판매도 많이 일으키고 싶다. 브랜딩을 위해서 구자를 많이 차지를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좋고, 판매를 많이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클릭이 많이 될 테니까 하는 게 좋고, 일석이조다. 활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랬을 때 저희는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쇼핑몰 상품명으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그리고 광고 그룹도 우선은 이렇게 광고 그룹 하나로 해보겠습니다.
네네, 쇼핑몰 선택을 해주시고 기본 입찰가는 저는 여기서 입찰가를 건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해봤을 때 기본 입찰가는 그냥 뭐 50원에서 120원 정도로 두고 그 세팅을 한 소재에서 입찰가를 바꿨을 때 오히려 품질 지수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네이버 로직상 이 기본 입찰가랑 소재에 등록된 입찰가가 같으면 뭔가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 품질 지수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 입찰가보다는 소재에서 입찰가를 변경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하루 예산은 캠페인 단위에서 충분히 다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우선 제한 없음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한 없음으로 해도 괜찮은 게 어쨌든 캠페인 단위에서 제가 그 하루 1 예산을 10,000원을 걸어놨기 때문에 10,000원 이상 소진될 이유는 거의 없죠. 네. 그리고 고급 옵션에서 보시면 여기서 저는 노출 매체 유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광고비 예산이 있다 보니까 보통 파트너 매체에는 그렇게 노출을 시키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네이버 매체에서도 조금 광고비가 좀 많이 적을 때는 검색 매체에서만 이제 노출되도록 세팅을 하고 콘텐츠 매체에서도 노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도 콘텐츠 매체를 조금 걸러주는 편입니다. 네. 뭐 줌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지식인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어플을 시키고 가능한 저희가 효율이 있었던 매체에서만 노출이 되도록 설정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입찰가 조치 변경하지 않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소재 등록을 해야겠죠? 아까 저희가 모공택을 하기로 했으니까 모공과 관련된 소재 하나를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세팅은 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효율이 완전 떨어지겠죠. 왜냐면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그러면 그 입찰가를 바꾸기 전에 우선은 쇼핑 검색에서는 저희가 노출되는 그 검색어를 파워링크와 다르게 이제 노출시켜놓고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모공팩 이런 데서 노출이 되냐 이런 걸 좀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모공팩 페이지만 저희 카탈로그는 여기 보시다시피 클렌징 폼으로 카테고리가 선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카테고리 내에서 노출이 가능한 키워드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확인을 하러 가야겠죠? 그러면 이제 도구단에서 광고 노출 진단에서 쇼핑 검색 노출 현황 보기에서 검색어를 해봅니다. 모공팩. 모공팩은 카테고리 워시오브팩이랑 다르네요. 그래서 노출이 안 될 거예요. 그럼 모공팩이라는 단어는 못 쓰겠죠? 저희가 아까 전에 카테고리 거 보였죠? 클렌징 폼 맞죠? 근데 말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클렌징 폼으로 검색을 했을 때 모바일에서 네이버 쇼핑 검색 모바일에서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볼게요. 클렌징 폼은 당연히 클렌징 폼이 되지만 지금 보시면 노출되는 그 현황에서 경쟁사가 100개가 넘죠. 100개 이상까지는 여기서 안 보여줘요. 그래서 100개까지 있다고 하면 거의 100개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만큼 경쟁도가 엄청 높은 검색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입찰가도 높겠죠. 네. 그러면 경쟁도도 낮고 조금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세부 키워드를 확장해서 세팅을 해가지고 세부 키워드 세팅을 늘려가야 된다. 일반 키워드를 늘려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여기서 저는 경쟁사에서 어떤 키워드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클렌징 폼이 저자가 약산성 트러블 클렌징 폼 이런 게 다 되나 보다 싶으면 이제 그걸 다 추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자극 클렌징 폼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클렌징 폼 카테고리도 되고 사람들도 이미 많이 쓰고 있네요. 저자극 클렌징 폼도 진짜 경쟁사가 많네요. 맞아요. 요즘 또 뭐 약산성 이런 것도 있어 많아가지고. 네. 그러면 청소년 클렌징 폼. 오, 역시. 쉽지 않네요. 네. 네, 오, 네, 좋았다. 그쵸. 네. 저는 경쟁도를 볼 때 30개 이하는 경쟁도 하, 30개 이상부터 50개까지는 경쟁도 중, 그리고 50개 이상은 다 경쟁도 상으로 봐서 좀 여기 경쟁사가 30개 이하인 그런 이런 세부 키워드들을 많이 추출을 해서 세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키워드를 다 세팅을 하게 되면 이제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검색을 해가지고 카테고리 내에서 노출이 가능한 키워드들을 우선 그룹핑을 다 해놔요. 엑셀 파일 같은 데다가. 그럼 다 해놨다 칩시다. 네. 치고 여기 와서 여기 오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세 보기에서 수정을 누르시면 여기서 노출형 상품명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기본 상품명에는 저희가 아까 전에 찾은 청소년 기능성 클렌징 폼이라는 키워드가 없었잖아요. 네. 그럼 그걸 노출시키고 싶다고 했을 때는 여기 노출형 상품명에 청소년 기능성 클렌징 폼 뭐 105ml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세팅 25자 내에서 활용을 해서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그렇게 세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캠페인 하나에 이제 소재 하나당 총 10개까지 그룹으로 확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그룹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10개까지 만들 수 있고 그 그룹별로 소재명을 다르게 해서 더 세부 키워드를 확장적으로 노출시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검색어에서 전환이 났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전환이 났던 키워드를 중심으로 더 확장 소재를 찾고 소진은 되는데 전환이 안 되는 키워드들은 이제 다 오프하거나 제휴 키워드를 설정을 하는 것까지 마무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할 일이 정말 많죠. 대표님이 혼자서 운영하시기에는 되게 까다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캠페인단에서도 확장 소재를 세팅을 할 수 있어요. 네이버 톡톡을 활용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네이버 톡톡을 써주시는 게 좋고 네이버 그룹단에서도 네이버 톡톡이랑 추가 홍보 문구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추가 홍보 문구는 어디서 노출이 되냐? 저희가 지금 클렌징 폼을 하고 있으니까 클렌징 폼으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클렌징 폼이라고 했을 때 여기 주황색 글씨로 나타나는 이 소재들이 바로 확장 소재거든요. 근데 이게 확장 소재 두 개까지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뭐 무료 배송이라든지 할인율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의 특장점 같은 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요새 조금 뭔가 지금 재구매 많은 상품 이런 식으로 독하네요. 네, 뭔가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네. 11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재구매 많아요 이렇게 바꿀게요. 그리고 문구 2도 50팩 같은 경우에 지금 할인 20%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 할인 중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문구 짧은 거는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모바일로 봤을 때는 문구 1이 노출이 많이 되고 PC로 봤을 때는 문구 2가 노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구 1이랑 2의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그건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2개까지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B 테스트 해보는 것도 좋겠죠.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재구매 많아요. 20% 할인 중 이런 식으로 해서 소재단에 사실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좋으니까 지금 20% 할인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무료 배송이니까 뭐 지금만 뭐 무료 배송 뭐 이런 소재를 쓴다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이버 페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이버 페이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 알림받기 해서 쿠폰 받을 수 있다. 뭐 알림받기 쿠폰 받기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확장 소재도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소재단에서도 상세 무료를 누르면 여기에 확장 소재를 또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쇼핑 상품 부가 정보를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리뷰 수라든지 리뷰 평점, 찜수, 구매 수를 노출시킬 수 있거든요. 제가 가서 한번 볼까요? 지금 얘네는 지금 안 하고 있다, 그쵸? 아니 네, 찜수, 리뷰 되어 있네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약산성 클렌징 폼 여기 보시면 구매수, 그 리뷰, 그 찜수 네. 이런 게 다 노출되잖아요. 이게 확장 소재를 통해서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이버 톡톡까지 확장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활용을 해야지 저희가 어쨌든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뭔가 눈길도 가고 뭔가 오 여기 찜이 출시 성견되네. 오 한번 볼까? 여기 구매가 엄청 많네? 이러면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 지금 여기는 리뷰도 많지 않고 네 찜수도 많지 않고 구매도 지금 없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저는 과감하게 이런 확장 소재를 안 씁니다. 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굳이인 거죠. 그쵸 굳이인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그 그룹 분리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쇼핑 검색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면 제외 키워드인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번 이상 클릭이 났는데 전환이 한 번도 안 됐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한 10,000원 이상 써졌는데도 그 뭔가 전환이 되는 게 없다 하는 키워드들은 전 과감하게 제어 키워드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룹 분리를 한 경우에는 이 로직상 겹치는 중복되는 키워드들이 노출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미리 다 파악을 해서 저는 미리 다 제 키워드로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노출이 됐는데 뭔가 민트 클렌저라는 소재명이 노출이 되고 뭐 10,000원 이상 소진이 됐는데 클릭이 한 20번 와서 10,000원 이상 소진이 됐는데 그 전환이 안 났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 키워드를 눌러서 민트 클렌저 하고 저장으로 닫기 누르면 여기 민트 클렌저라고 뜨죠? 그러면 이 키워드에서는 이제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진되는 광고비를 막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검색어가 없는 경우 광고 노출 제외 사용 안함 이런 거 하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처음 보고서에서 이제 검색어별 효율을 확인하겠다고 보고서를 출력을 했는데 짝대기 그러니까 나는 콘텐츠 매체에서 노출을 안 시키고 있는데 검색 광고에서 노출시키고 있는데 짝대기로 나오고 뭔가 누진되는 광고비는 많은데 전환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냐? 라고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지금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누진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용으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용 안함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제일 키워드들을 걸어놨어도 이 제일 키워드에서 누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이렇게 세팅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이것도 우선은 혹시나 모르니까 삭제를 할게요. 그리고 얘도 우선은 누진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우선 이건 잠시 오프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됐고 이게 대략적인 건데 솔직히 대략적인 거를 들었을 때 조금
쇼핑 검색 광고가 생각보다 세밀한 영역이고 그럼요. 생각보다 그런 다양한 거를 고려해야 되는구나. 어렵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한테 맡겨주셔야 돼요. 지금 네. 그 수민 그 마케터님이 지금 엄청 쇼핑 검색 안에 있어서 효율도 잘 내고 있고 세팅 방향도 잘 내고 있어서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표님들은 혼자 하시기에 신경 써야 하실 부분들이 많고 뭐 이런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또 꾸준한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맡겨주셨을 때 더 성과도 좋고 마음도 편하시고 다른 그쵸. 거에 집중하실 수 있고 그쵸. 그래서 저는 그 조금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당연히 그 소재명을 바꿨다면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들이 있다면 거기에 노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될 거고 네. 그리고 검색어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작게 해볼까요? 이걸 뭐한 30이라고 해서 보시면 뭐 캠페인에서 아니다 캠페인 하지 말고 우선 검색어로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키워드랑 검색어가 있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키워드는 파워링크 단에 있어서의 키워드들만 해당이 되고 여기 검색어는 쇼핑 검색어와 파워링크 검색어 둘 다 볼 수 있어서 저는 검색어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키워드, 검색어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세팅이 시급한 상태여서 저도 이제 라이브를 마치게 되면 테스팅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떤 뒤에 떴어요. 아 그래요? 아 네네. 그러면 저는 처음 볼 때 노출 클릭 전환수라고 했을 때 여기 전환이 되는 키워드들이 있네요. 근데 로아스들도 나쁘지 않네요. 네. 120 요거 근데 이게 자사명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여기 노출 순위도 같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로아스가 높은데 이런 식으로 로아스가 조금 괜찮게 나오는데 뭔가 노출 순위가 낮다 하면 이런 키워드들은 좀 더 입찰가를 높여도 되겠죠. 네. 근데 뭔가 로아스도 낮아요. 네. 이렇게 뭔가 광고 수익률도 없어요. 근데 뭔가 그 평균 노출 순위가 높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입찰가를 하향 조절을 해야겠죠. 네, 그걸 키워드 보고 조금 정리를 하는 편인데 그러면 이때 총 비용 내림차순으로 보고 지금 보니까 저는 클릭이 뭐 2번밖에 안 나서 지금 뭔가 판단할 근거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한 클릭도 10번 이상 났는데 뭐 10,000원 이상 소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이 안 됐다. 그러면 이런 키워드들은 뭔가 제휴 키워드로 그럼 설정을 하러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얘네는 그렇게 엄청 많은 키워드에서 그렇게 뭔가 노출이 안 됐거나 노출 순위를 봤을 때 엄청 낮은 것들 이런 거 바디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입찰가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다양한 키워드에 있어서 노출시켜서 어떤 키워드가 더 전환이 잘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전환이 났던 키워드들이 있으니까 이런 키워드들 중심으로 전환이 났던 키워드를 중심으로 조금 더 확장된 키워드를 찾아서 그 카테고리에 노출되는 키워드들로 세팅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참 쉽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뭔가 매체 이름 이렇게 해서 뭐 매체별로 이제 뭔가 소진을 많이 됐는데 효율이 안 좋은 매체 같은 것도 파악을 해서 이제 세팅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성별이랑 연령대 같은 것도 같이 확인을 해가지고 뭔가
로러스가 좋지 않은 그런 성별.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전환 매출액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데 광고 수익률은 조금 낮죠. 근데 남성은 광고 수익률이 높은데 전환 매출액은 조금 낮아요. 이랬을 경우 남성이 광고 수익률이 높으니까 여성의 입찰가를 낮춰야겠다라고 하면 전환 매출이 후두둑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건드리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연령대도 같이 봐서 뭔가 효율이 안 좋은 그런 연령대가 있다. 얘네는 그럼 18세까지는 어플을 하고 뭐 그 다른 데는 입찰가 조정을 해야겠다 했는데 그 사실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어플한다고 했을 때 경고창이 뜰 거예요. 성별도 어플한다고 했을 때는 경고창이 뜰 거예요. 네이버 직상에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다. 요런 뉘앙스의 경고창이 뜰 텐데 네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뭔가 너무 끄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입찰가를 한 50%로 확 낮춰버리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이 많다. 네. 대표님들께서 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부분이 네. 그럼 이런 보고서를 도대체 얼마의 주기로 이렇게 계속 확인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주요 검색어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너무 전환도 잘 되고 그리고 저희가 노출 순위 같은 것도 정할 수 있었잖아요. 입찰가 네. 조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정도 순위에서 이 검색어가 가장 효율이 높구나라는 걸 파악이 됐잖아요. 그럼 저는 좀 매일 그런 검색어는 좀 매일 확인하는 편이에요. 경쟁사가 그 입찰가를 높여서 뭔가 우리의 순위가 낮아지면 그 전환 매출액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검색어는 좀 매일 확인하는 편이고 사실 변동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뭐 주 단위라든지 이제 월 단위로 보고서를 같이 보는 편입니다. 보고서 월 단위로도 보고 90일 단위로도 보는데 사실 처음 이제 이걸 받게 됐을 때는 92일까지 확인이 가능해서 92일로 변경해가지고 보고서 보고 한 달 단위로도 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 진행된 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 데이터랑 올해 데이터 또 그렇게 비교 연 단위로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가장 정확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희가 풀필먼트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그 도착 보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도착 보장도 사실 확장 소재에서 이렇게 노출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간략하게 이제 세팅한 거랑 이제 세팅했을 때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고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지 제 키워드는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고 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보는지까지도 조금 되게 알차게 꽉꽉 담아서 설명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알찬 시간입니다 오늘. 네. 그래서 부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거나 연락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여기 위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쇼핑 검색단에서도 비딩이 좀 심해지면서 더 이제 빡세게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최근에 또 카테고리 변경 대이동이 일어나면서 뭔가 유실된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변경된 카테고리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다 확인을 해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쇼핑 그걸 분리를 해가지고 더 다양한 키워드에서 노출을 시키고 싶은데 그 부분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 부분도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컨설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36분이라서 질문이 없다면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자 하는데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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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혹시 다음에 이제 또 라이브로 내일 오시지 않나요? 네, 내일 또 옵니다. 아, 내일 오실 때는 혹시 어떤 주제로 오시나요? 내일은 어떤 걸 궁금해하실까 좀 고민되긴 하는데 네네. 네이버 말고 새로운 매체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아, 좋습니다. 네이버로 2번 했으니까 좋습니다. 요즘에 또 다른 매체 광고들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뭐 메타뿐만 아니라 다른 배너 광고에도 요즘에는 수요가 많아서 네, 그쪽으로 또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